네, 반갑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또 다이나믹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재료들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거래량 특징 종목은 흥구석유 준비되어 있고요. SK 이터닉스, 그 다음에 뉴스테마 특징 종목으로는요, LG전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으로는요, 삼성전자와 대원전선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원전선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중에 또 속해 있기도 한데요. 네, 대원전선을 인기 검색 종목 2등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거래량 종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개 종목 같이 알아볼 건데요. 흥구석유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흥구석유 보시면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전고점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자, 흥구석유가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죠? 이게 그 휘발유 뭐 이런 것도 이제 유통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치고 올라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 기조 유지했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한 번 더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살짝 물량이 터지는 모습인데, 자,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변수가 좀 생겼을 때 주가가 좀 밑으로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직전 고점대 라인 때 부담감도 당연히 있고요. 다만 이제 중동 지역의 문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유가를 계속 올린다, 또 감산을 지속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있었죠. 여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최근에 경제 지표,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이 막 좋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감산에다가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긴장감, 그 다음에 수요 증가, 이렇게 되면 공급이 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수혜가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정유주 섹터, S-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거 보면은 정유 섹터, 그 다음에 유류 관련한 종목군들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뭐 리스크를 동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은 좀 있지만 이게 지속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팁을 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감산이 지속된다는 거. 오펙 플러스가 감산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감산을 지속하겠다. 플러스 수요 증가. 자, 이거는 정상적인 유가 상승의 포인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근데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를 세게 올리기는 또 어려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악재와 호재가 공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기대감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물량이 더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그냥 홀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자, 지금 상태 보시면 14,000원 정도 지지선 됩니다. 이 14,000원 지지선을 가지고 유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일단은 지지가 되기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4,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일단 홀딩 유지하시고요. 14,0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여기 그 캔들 패턴 나타난 구간대 있죠? 그 가격대가 이제 13,300원, 400원쯤 되네요. 요 정도 라인대까지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지 포인트는 한 10% 정도 넉넉하게 잡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좀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냥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지지선도 가까이 있고요. 위쪽에서 물량이 터졌지만 악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성 재료들이 더 많은 상황이죠. 또 악재라고 하는 것도 단기성이다라는 부분에서의 악재일 뿐이지 실제로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재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냥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상황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신규 접근은 조금 부담되겠죠. 그래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도록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터닉스 볼까요?
이터닉스 송구영신으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상상상 찍고 빠밤빵 계속 올라가서 26,500원까지 갔고 장중 최고가가 29,200원입니다. 와,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네,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SK D&D에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진행된 건데 신재생 쪽입니다. 신재생 쪽. 그래서 SK D&D가 원래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의 그런 어떤 포인트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들어간다거나 또는 앞으로 향후 기대감이 생기면 더 올라갈 수 있다였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겠죠. 네, 불거진 분리가 된 상태니까요. D&D 같은 경우는 잘 못 가겠죠. 잘 못 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은 꼭 기억하세요. 남아있는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새로 나온 종목이 사업부, 즉 유력 사업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본다면 SK 이터닉스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상한가 갔을 때 있었죠. SK D&D. 그때 SK D&D를 팔고 네, 이터닉스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은 그거 팔고 그냥 이터닉스만 보유하시거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SK D&D와 이터닉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SK D&D는 점차적으로 주가가 회복세 타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인적 분할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터닉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은 그대로 홀딩 유지해 주시면 되고 SK D&D는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 아시죠? 꼭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 관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인적 분할도 신규 상장은 신규 상장이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추이가 좀 확인되기 전까지 좀 어떤 고통의 시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형성된 지지라인 때는 상승 추세 멈춘 구간이 됩니다. 2만원대 초반쯤 되겠네요. 이 자리가 21,700원. 이 자리를 지지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뭐 포인트가 좀 넓잖아요. 한 17, 8포인트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올려서 본다면은 요 정도. 네, 전날 몸통 절반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24,000원 정도 네, 지지선 보시면 적당한 수준에서의 지지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막 내세울 만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쪽이 뭐 앞으로 계속 잘 갈 것이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뭐 내세울 만한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사업부 분리하고 나서 그쪽으로 집중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LG전자 넘어갈게요. 네, LG전자를 보시면 LG전자가 그래도 잘 올랐어요. 네, 잘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상 최대 실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짠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네,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잘 오르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매출액 1분기 매출액이 21조 원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기대치보다 네, 더 좋게 나왔고요. 이제 뭐 앞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오겠죠. 다만 LG전자의 성장 동력은 일단은 뭐 전장 부품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죠? 뭐 IT 쪽에서 잘 간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반도체 쪽 집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본다면 조금 애매하죠. 로봇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가 좀 애매하죠. 전장 부품은 조금 애매하죠. 가전 제품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력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으려면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상승이 조금 둔화된다거나 그렇게 나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쪽이 부각이 돼야 되겠죠. 뭐 AI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제품을 출시했는데 엄청나게 잘 됐다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가전박람회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요. 네, 실적이 증가하고 뭐 상황은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지지라인 때는 일단 9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상승 포인트는 10만원 전에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1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호가 단위가 달라져요. 지금이야 이제 뭐 100원 단위로 뛰지만 10만원 넘어가면 500원 단위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호가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매수 포인트는 위로 좀 올라간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내려가서 공략하는 것이냐 올라간 다음에 공략해야 되거든요. 98,000원에서 99,000원 요 사이 구간이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가 될 거예요. 기다렸다가 주가가 상승
상승하는 거 보여지고요. 97,000원 위로 올라서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월요일날 바로 매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그 흐름들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 가격대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만 하시고 신규 접근도 좀 지켜보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죠. 요거 주가가 좀 많이 내렸었는데요. 좀 환영받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내렸을 수도 있는데, 하락폭이 좀 큰 편이죠. 분할 재상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할 재상장이요. 분할 재상장을 하게 되면, 이게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에 따라 다 달라지긴 하겠는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이고요. 하나비전, 하나정밀기계 등 자회사의 지분관리와 신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재상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적 분할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비주력 사업을 분리해내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제 방산 쪽을 키우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비주력 사업 부분은 이제 떼어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따로 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하나 정밀기계, 하나 비전을 인적 분할해서 신설 지주회사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뭐 이렇게 길어.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도 더럽게 긴데 이름 길게 짓기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게 몇 글자입니까? 9글자잖아요. 근데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12글자. 네, 아유, 훌륭하시네요. 네. 아무튼 분할 기일은 9월 1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먼 시기이긴 한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당연히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분할 재상장이 되고 나면 송구 영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게 지주회사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태가 좀 느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신규 종목이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신규 회사로 가시는 것이 조금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신규 회사가 지주 회사고 남고 얘가 그냥 남잖아요. 그러면 얘가 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애매한데 보통은 지주 회사가 원래 남고 신규 사업부를 따로 떼어내는데 이거는 비주력 사업부를 떨어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쪽 사업으로 더 주력을 해서 더 진행시키겠다라고 한다면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죠? 다만 이제 단기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이격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지지라인 때는 19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는 일단 우상향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방산사업 쪽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나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과매수는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지고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20만원 정도쯤 오면은 지지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추세가 늘어진다라고 친다라면 61선 올라가는 거 기다려야 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18만원, 19만원대 지지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일단 조정 마무리 돼야 되겠죠. 바로 올라가면 따라갈 수 없는 거고요. 내려갔다. 근데 지지선 확인되고 반등 나온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매수 포인트를 살짝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뭐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판단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 넘어가 볼게요. 삼성전자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잖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왔다. 이거이긴 한데, 요게 다가 아닌 것 같죠? 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부분들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릴 것 같은 느낌인 것 같고요. 단순히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빠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은 재료 소멸에 따른 부분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건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죠?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금융투자만 매도를 치면서 차익 실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원래 단타 친 애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걔네들이 이제 일단 팔아먹었으니까 더 이상 안 팔아먹는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매수 지속됐을 경우
경우에 상당히 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은 조정을 좀 받는 게 좋아요. 뭐 조정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계속 올라가면은 나중에 더 크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8만원 지지선 잡고 주가 좀 내려오는 게 좋긴 좋은데 내려올 것인지는 지금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워낙 강해가지고요. 옆으로 그냥 누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83,000원대부터 86,000원 요 라인대로 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다음 주가 만길이 있잖아요. 만길이 있으면 주가가 이제 삼성전자 내려오게 되면 이 지수 자체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수가 지금 지난 주말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떨구려고 한다라면 다른 종목들을 올려줘야 되는데 2차전지가 지금 도와주지 않죠? 그럼 자동차 하나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바이오도 지금은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만 가지고서 올려주기 어렵습니다. 은행주 이런 것들 따라붙는다. 밸류업이 따라붙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막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안 빠지는 상태에서 횡보가 나가게 되고요. 2차전지나 또는 바이오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받아주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맞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기일까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뭐 매도할 의견은 없잖아요.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되는 건데 조정이 조금 필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이 필요하지만 주가가 내려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횡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횡보 구간이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도 지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자동차나 또는 은행 이런 쪽으로 해서 밸류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마음 먹고 주가를 떨궈서 주가를 좀 아래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면 주가는 8만원 정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홀딩, 신규 매수는 충분히 내려온다면 대응하셔야 되겠죠. 횡보하게 되면 매수 안 되고요. 내려가서 8만원 정도 지지선 나오면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원전선 넘어갈게요. 대원전선 상한가예요, 상한가. 전선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뭐 대한전선도 있고 가온전선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네, LS 일렉트릭은 다시 수익률이 100한 20%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잘 가고 있습니다. 엄청 잘 가죠. 뭐 재룡전기는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전선주는 잘 가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전기 관련한 부분들은요, 예전에는 공장 낸다 해가지고 늘어난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뭐 설립이라든지 또는 전력 소비가 너무 심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의 상승도 약간은 이제 한계점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끌고 올라가는 부분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한가 잔량도 제법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 뭐 밀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고점 때 저항에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전고점 저항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올라가서 뭐 이제 한 2,300원, 2,200원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치고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신규 접근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와 있고 월요일날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즉시 주가가 변화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덜컥 들어가시면 조금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올라가는 거 살펴보시면 됐는데 물량이 나와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든지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갭상승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갭상승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와서 음봉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 단기적 접근 상황에서는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다 했네요. 흥구석유, SK이터닉스, LG전자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삼성전자, 대원전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종목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대응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